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양이 유전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한국 고양이 수의사의 김지헌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야옹. 고양이 유전병이라고 하면 왠지 학술적이고 어려운 내용일 것 같은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저희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아픈 것들, 힘든 것들을 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분들께서 아이들이 아픈 것 이런 상황들을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아이들이 왔을 때는 이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럴 경우에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자책을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아이들한테 유전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는지, 혹은 어떤 부분을 특히 알고 있고 관찰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다면 어찌 보면 아이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고양이 유전병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안 하면은 유전병이 많은 것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신장에 여러 가지 농포들, 많은 어떤 물혹 같은 것들이 생기는 다낭성 신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결석에 대한 발생 비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섭취가 굉장히 필요한 품종이고요. 7.5%의 난산 비율을 가질 정도로 난산이 많은 품종이어서 혹시라도 출산을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잘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치아 흡수성 병소가 발생하는 대표 품종이기 때문에 치아 상태 혹은 밥 먹을 때 어떤 한쪽으로만 씹는다라든지 침을 흘린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신경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페르시안도 심장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정 시에 분당 호흡수가 40회가 넘어가진 않는지 혹은 기침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샴도 페르시안처럼 치아 흡수성 병소가 많이 발생되는 품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밥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난산 비율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페르시안보다도 더 높은 난산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징적인 부분은 천식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천식 자체가 흔하지는 않지만 천식이 발생되는 고양이의 대부분은 샴일 정도로 샴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평소에 기침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심장병도 많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호흡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샴 같은 경우는 분리불안증이 많은 품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 샴을 키우실 때는 내 생활 패턴이라든지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주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비시니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앞에 말씀드렸던 페르시안, 샴과 함께 이 세 품종은 유전병이 많이 연구되고 내용이 많이 보고된 3대 품종으로 불리울 정도로 유전 질환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앞에 두 품종처럼 치아 흡수성 병소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시민성 피부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 자기 몸의 특정 부위를 계속 핥는다라든지 혹은 꼬리 끝을 계속 핥아가지고 상처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환경 풍부화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질병이 발생되는 원인 자체가 주 원인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환경을 좀 신경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코티시 폴드 같은 경우는 연골 자체에 이상이 좀 있는 애들인데 귀가 많이 접힌 아이일수록 연골에 이상이 좀 많은 아이들이거든요. 보기에는 귀여울 수 있어도 이런 친구들일수록 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어린 나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부터 증상을 보이니까 아이들이 캣타워를 잘 못 올라간다든지 점프를 잘 못한다든지 이럴 때는 아이들이 이상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인쿤과 렉돌 많이 아실 텐데요.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대표 품종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평소 때 안정기의 분당 호흡수가 40회 이상이 되지 않는지 혹은 기침을 하는지 잘 관찰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메인쿤과 렉돌 뿐만 아니라 페르시안이라든지 아메리칸 숏헤어, 브리티시 숏헤어 등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벵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전적으로는 많이 보고된 것이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다묘 사육을 한다라든지 혹은 너무 제한된 공간에서 키운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아이한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많이 놀아줄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환경이 풍부합니다. 페르시안에 유전병이 많다면 그 품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페르시안이 유전병이 많이 알려진 이유는 페르시안이 정말 문제가 많은 품종이다 라고만 보기는 어려워요. 그것보다는 페르시안에 대한 연구가 많이 그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유전 질환이 많이 알려진 만큼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인자가 있으면 100% 그 병에 걸리는 건가요? 아이들이 어떤 활발한 친구들도 있고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이 부분들도 사실 유전적으로 전달되는 하나의 유전 소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안도 분리불안증이 있는 품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키울 때는 환경적인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 호흡수 체크는 왜 중요한가요? 네, 분당 호흡수 40회 말씀드린 이유는 정상적으로 보통 고양이들은 1분에 15회에서 많으면 30회 정도의 호흡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분당 호흡수가 40회 이상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부담이 있거나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병원에 오셔서 아이들이 갑자기 호흡이 가쁘고 이상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아요. 병원에 오면은 무서운 공간이기 때문에 호흡수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분당 호흡수라는 거는 평온할 때,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애들이 잠을 잘 때 가슴을 이렇게 숨쉬는 움직이는 이 모양을 1분당 몇 번 정도 호흡을 하는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40회 이상이 될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심장병이 있는지 혹은 다른 질병이 있는지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전병은 언제 나타나는 건가요? 유전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유전 소인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린 시기, 4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빠른 시기에 증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좀 더 나이가 먹어서 서서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5살, 6살쯤 됐을 때 증상이 보이는 경우 혹은 관절의 지속적인 자극에 의해서 그 위로 뼈가 자라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캣타워를 잘 못 올라간다든지 점프를 잘 못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전병에 대해서 많이 보고가 되었던 몇몇 품종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품종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도 이런 증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나온 품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말씀드렸던 고양이들의 유전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야옹!